자, 우리가 이제 마지막 그것만 남겨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그거 한번 이제 보시고요. 일단은 이제 마지막 대표 예제 12번, 여러분들 페이지로 보자면 이제 192페이지가 되겠죠.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옆에 있는 그 문제들을 다 풀고 있어야 따라와야 돼요. 이 정도 풀어가지고 책도 없는데, 이거 다 풀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내주고 있는 푸른트물 정도는 풀어야지만, 그래도 이제 조금 맛을 봤다. 맛을 본 거예요, 이제. 뭐,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한, 이제 뭐, 아직 어려운 문제는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아직 평이한 문제도 별로 들어가지 않았다. 여러분들 알고 있었던 무슨 뭐, RPM 센, 뭐, 라이트 센, 아직 발자국도 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풀 문제들이 아주 많이 있다. 뭐, 그죠? 그래서 이제, 갈 길이 멀어요. 그리고 이제 풀다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쉽게 풀리지가 않아요. 중학교 때처럼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뭔가 이렇게 푸는데 애들이 막, 뭐, 센 정도 그냥 뭐 비슷해, 뭐 다 풀지. 이렇게 편하게 풀고 싶은데, 맡겨놓으면 애들이 이렇게 편하게 풀지 못하더라. 막혀가지고, 좀 물어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강의를 해줘야 되는데, 중학교 때는 보통 이제 가르친 다음에, 비슷하게 네가 알아서 풀어. 막 풀잖아요. 그죠? 그죠? 그게 가능했는데, 점점 이제 슬프지만 그게 안 되는 거죠. 고등학교 올라오면. 또 뭐 심한 문제집 가면 더 안 돼요. 뭐 이제. 전혀, 센 시스템 풀려고 하면 선생님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죠? 도저히 손도 못 대겠습니다. 거의 이렇게 반응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뭐 이상한 게 아니라 너무 이제 당연한 거다.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때랑 같지 않다. 하는 양도 많이 늘었지만 진도의 속도도 중학교 때처럼 빨리빨리 막 풀려지지가 않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투입이 돼야 되는 거를 항상 기억을 하시고 지름길은 뭐냐면 이 문제를 볼 때 나중에 어려운 문제 풀기 위해서는 개념이 생각이 나야 돼. 이 문제는 이 개념으로 풀고 있다. 이게 생각이 나야 돼. 안 나면은 결론은 뭐가 되냐면 뭔가 외워서 풀고 있는 거야. 근데 어려운 문제들은 개념이 한 개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들어가 있겠죠? 여러 개의 개념이 들어가는데 또 심화까지 들어갑니다. 아주 신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다 보일 수 있을 만한 능력이 되지 않으면 결론적으로 고등학교 수학은 상위 등급으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뭐 올라갈 방법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나는 이제 조기 교육을 해서 뭐 이제 강남권에 가면 그걸 안 되는 애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 나이 때쯤 됐잖아? 고등학교 과정 한 2바퀴 돌았어요. 벌써. 전체 단원을. 그렇게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거의 문제를 진짜로 시중에 있는 문제집 거의 다 푸는 거죠. 이제 따글이 있지. 이제 여러분들은 벌써 그러기에는 늦은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사실 그렇게 공부하기도 쉽지 않죠. 사실 강남권에 살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되냐? 내가 모든 문제를 풀진 않았지만 정확하게 개념을 이해해서 처음 나오는 문제도 풀 수가 있어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미리 선행을 많이 했던 애들하고 이길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개념대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뭐 당연히 대표예제 이런 문제들은 개념이 거의 한두 개밖에 없고 딱 보면은 개념 뭐 쓸지 딱 보여요. 뭐 이런 문제만 나온다면 여러분 100점이죠. 그렇지만 뭐 고등학교 때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백양고등학교, 중간고등학교, 개명고등학교 평균이 몇 점이라고요? 수학 평균이? 40점대 있다는 얘기예요. 제일 못 본 애가 40점대가 아니라 그냥 평균이 40점대 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애들이 수학 공부를 어려워한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보자면. 그래서 한 7, 80점 맞으면 거의 반에서 뭐 거의 뭐 한 3등 안에 무조건 있는 거예요. 거의 뭐 1, 2등에 가까울 수도 있어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걸 아시고 열심히 공부해도 쉽지 않다. 자, 대표 12번에 보면, 이제 뭐, 당연히 보면 알겠지만, 뭐, 이름도 써져 있죠? 그 위에 그 파란색 글씨로 뭐라 써져 있죠? 2차 방정식에 혈레근에 써있죠? 대표 12번은 혈레근을 물어보는 문제인데, 실제적으로 이제 모든 개념은 다 어디서 나온 거냐? 2차 방정식의 근본은 누구냐라고 한다면, 근해 공식이죠. 뭐, 매번 똑같은 얘기만 하고 있는데, 자, 이때 우리가 이제 근해 공식을 쓰면 이렇게 되죠? 이제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서 이제 만드는 방법인데 완전 제곱식 만들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게 근해 공식이 되겠고요. 전제 조건이 항상 있는 거죠. 자, 이때 이제 한근이 1 플러스 루트 2라고 했어요. 한근이 1 플러스 루트 2라고 했을 때 유리수 AB라는 조건이 나와요. 결론적으로 이제 뭐냐, 개수들이 다 유리수란 얘기야. 1도 유리수고 2A도 유리수고 B도 유리수니까 결론은 이제 근해 공식을 쓰면
무리수가 나올 만한 부분은 여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해 공식에서 2a분의 마이너스 b인데 이게 1차의 개수, 이게 2차의 개수, 1차의 개수인데 이게 다 유리수야. 여기서는 유리수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무리수는 이쪽에서 나오니까 당연하겠지만 이 근해 공식상 이쪽에서 무리수밖에 나올 수밖에 없어. 왜냐? 다 어떤 조건 때문에? 유리수라는 조건 때문에. 개수가 다 유리수다. 그 얘기는 A, B, C가 다 유리수라는 얘기니까 무리수는 이 뒤쪽 여기 루트 있는 데밖에 나올 수가 없겠고 당연하지만 한근이 1 플러스 루트 2면 나머지 한근은 풀마 때문에 무조건 1 마이너스 루트 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유리수한 조건이 있으면. 그럼 이제 이거를 이제 푸는 방법은 두 근을 다 알았으니까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를 통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다 없다? 있겠죠? 그럼 두 근의 합은 뭐죠? 2죠? 두 근의 합은 1 플러스 루트 2 더하기 1 마이너스 루트 2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2a가 되겠고 두 근의 곱은 1 플러스 루트 2 곱하기 1 마이너스 루트 2는 a분의 c니까 b가 되겠죠. 이제 a, b를 다 구할 수가 있겠다라가 되겠고요. 또 다른 게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만약에 1 플러스 루트 2가 근이라고 쳐봐요. 이게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 되겠고요. 2니까 a는 마이너스 1이 나오겠고 이거는 마이너스 1이죠? 1 빼기 2니까 b는 마이너스 1이 나오는데 또 다른 게 구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이렇게 구하는 거야. 봐봐.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2죠. 그럼 이렇게 근이 나왔을 때 x가 근이 1 플러스 루트 2야. 여기서 2차 방정식을 만드는 방법은 어떻게 만드냐면 이렇게 만들어요. 루트만 남겨놓고 넘겨요. 그래서 이렇게 넘깁니다. x 마이너스 1. 종종 썼던 방법이죠.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한다? 양변은 제곱하는 거죠. 그 2차 방정식을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근으로부터 뭐를 만드는 거죠? 2차 방정식을 만드는 방법이죠. 여기서 제곱을 때리면 또 당연히지만 이렇게 되겠죠. 완전 제곱식이니까 좌변 이렇게 되겠고 우변은 2가 돼서 넘어가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걸 통해서 A, B를 구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근을 통해서 2차 방정식을 만드는 거죠. X는 1 플러스 루트 2가 근이다. 라고 해서 이제 루트만 남겨놓고 넘겨서 이렇게 2차 방정식을 만들어서 푸는 방법도 존재를 한다. 이걸 알아두셔야 돼요. 뭐 가끔 이거 쓸 때가 있어요. 언제 많이 쓰냐? 이런 조건이 없을 때. 유리수라는 조건이 없다든지 이럴 때는 이렇게 혈내근을 쓸 수가 없겠죠? 쓸 수 있어 없어? 없겠죠. 유리수라는 건 혈내근을 쓸 수 없어요. 그때 이런 식으로 많이 푸는 거예요. 뭐 많이 나오진 않지만 두 번째 문제는 똑같이 이제 x제곱 더하기 a-1의 x 더하기 b는 0에 한근이 마찬가지로 1 플러스 i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개수들을 다 뭐라고 정의하냐면 실수라고 해요. 실수 a, 그러니까 개수들이 다 1, a-1, b 다 실수죠. 그러니까 모든 개수가 실수라는 거야. 개수가 실수다. 당연하지만 이제 근해 공식에서 보면 알겠지만 이게 다 실수니까 이쪽에서는 당연하지만 허수가 나올 수가 없겠죠. 허수가 나올 부분은 어디밖에 없다? 이쪽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근이 1 플러스 i면 나머지 한근은 뭐가 될 수밖에 없다? 개수가 다 실수이기 때문에 1-i가 될 수밖에 없겠다라고 해서 푸는 문제가 또죠. 두 근의 합을 구하면 1 플러스 i, 1 마이너스 i를 더한 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고 두 근의 곱이 b가 되겠다. 근과 계산을 통해서. 이제 이게 구하는 방법이 되겠죠. 그럼 이제 계산하면 이게 2니까 a는 마이너스 1이 나오겠고요. b는 1 플러스 1 마이너스 i 제곱이니까 2가 되니까 b는 이제 2가 되겠죠. 아니면 아까처럼 똑같이 요거를 근이라고 했으니까 x는 1 플러스 i가 근이라고 놓고 또 마찬가지로 넘겨서 x 마이너스 1은 i 한 다음에 양변 어떻게 한다? 제곱을 해서 2차 방정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또 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이겠죠. 넘어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a를 구할 수 있고 b도 구할 수가 있겠다라는 식으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이 혈내근은 나중에 이제 고차 방정식 나올 때, 3차 방정식 나올 때도 똑같이 나와요. 뭐 이런 문제들은 이렇게 근을 구해서 근과 기세관계를 쓸 수가 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 2차 방정식은 무조건 근과 기세관계가 문제가 출제가 될 거예요. 이번 시험 때. 여러분들 시험 따지면 이제 중간고사가 되겠죠? 고등학교 어디 갈지 모르겠지만 일단 무조건 이 범위는 중간고사 범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 방정식 부분이 나올 것이다. 안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무조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문제들을 보면 넘어가서 193페이지에 보면
193페이지에 조금 어렵다고 하는 문제가 제일 밑에 보이나요? 그죠? 뭐 나머지 문제들은 아마 다 쉽게 풀었을 텐데 12-4번에 보면 이렇게 이제 변형을 주는 거죠. 그래서 x제곱 더하기 mx 더하기 n의 한근은 마이너스 2 플러스 2다. 그래서 x제곱 더하기 mx 더하기 n은 0이고 요거의 한근이 마이너스 2 플러스 i라고 했을 때 지금 문제에서 mn을 뭐라고 줬냐면 실수라고 줬기 때문에 얘를 실수라고 줬기 때문에 얘가 한근이면 나머지 한근은 뭐가 된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i가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면은 요게 당연히 실수니까 계속 다 실수이기 때문에 혈례근을 세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mn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mn을 구하면은 두 군의 합이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i 더하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i 더하면 이게 몇이냐? 마이너스 m이 된다는 거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요게 마이너스 4니까 m은 몇이 된다? 4가 되네요. 그죠? m은 4가 되겠고요. 두 군의 곱 마이너스 2 플러스 i랑 마이너스 2 마이너스 i 곱하면 4 마이너스 i 제곱이니까 5죠. 5인데 이게 n이죠. n은 5가 됩니다. 그래서 n을 이제 구했다 안 구했다? 구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n분의 1과 n분의 1을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구하래. 거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근이 이제 바뀐 거야. 근이 뭐가 됐냐? n분의 1이니까 4분의 1을 근으로 가지고 그 다음에 5분의 1을 근으로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다시 거꾸로 뭐를 만들 수 있다? 2차 방정식을 만드는데 이렇게 만들죠. 최고차항이 20이 되는 2차 방정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되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 이 문제도. 그러니까 두 분의 합과 곱을 구해요. 마찬가지로. 4분의 1 더하기 5분의 1. 그러면 더하면 20분의 몇이 나오죠? 통분하면? 9인가요? 4분의 1 곱하기 5분의 1. 20분의 1이죠. 두 분의 합과 곱을 통해서 2차 방정식을 만드니까 x제곱, 또 반대로 해서 마이너스 20분의 9x, 뭐 똑같이 해서 20분의 1 쓰는데 여기서 이제 보면 알겠지만 최고차항이 몇이라고 했죠? 20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뭐만 곱하면 된다? 20만 곱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나오죠. 20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1은 0이 돼서 a는 마이너스 9, b는 1이 나온다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a 빼기 b니까 마이너스 9 빼기 1이니까 답은 마이너스 10이 된다는 거를 이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뭐 엄청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다 물어본 거예요. 근과 계산극에 이제 근도 바뀌는 거 다 물어본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이제 기본적인 개념으로 끝나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스텝 A, 스텝 1은 쉽게 풀 수가 있을 거예요. 스텝 2부터가 이제 조금 어렵죠. 뭐 스텝 2는 뭐 풀어도 되고 안 풀어도 되는데 일단 스텝 2는 아마 푼다고 하면은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이제 많이 존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스텝 1까지는 무조건 푸시고 스텝 2도 도전하고 싶으신 친구들은 도전해 보세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나한테 이제 물어보면 되겠습니다. 안 되는 것들은 뭐 스푸시. 그 다음에 이제 벗어 넘어가서 오늘은 1차 함수를 잠깐 복습을 하고 넘어갈게요. 1차 함수. 요거 내가 준비해 있죠 오늘. 프린트물도 열심히 풀면 되겠습니다. 2차 방정식 프린트. 어렵지 않은 거니까. 자, 봅시다. 열심히 보면은, 자, 1차 함수 이제 그래프인데,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는 사실 그래프 싸움이라고 했죠. 정말 미안하지만, 고등학교 때 그래프를 미친 듯이 배워요. 미쳤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배우는 그래프들을 한번 쭉 나열해 보면, 우리가 배우는 게, 1차 함수, 그 다음에 2차 함수. 여기까지 이제 중학교 때 조금 손 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학기로 넘어가면 기본적으로 유리함수, 무리함수를 배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원의 방정식 같은 걸 하나 더 배워요. 약간 그래프 느낌이 나는 거를 또 배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2로 넘어가면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를 배워요. 그 다음에 이제 2학기로 넘어가면 3차 함수, 4차 함수를 배우겠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과 쪽을 선택을 하셔서 미적분을 선택하면 이것들을 다 섞어놓은 초월함수를 배웁니다. 자, 이과 쪽 넘어가면 이제 초월함수를 배워요. 이게 다 짬뽕, 오일 짬뽕. 그래서 이제 이게 막 다 섞여져 있어요. 막 더하고 곱하고 막 신나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거의 함수판이에요. 거의 이제 고등학교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뭐를 잘해야 되냐? 함수를 잘해야 돼. 그래프가 거의 엄청나게 그렸어야 돼. 그래프를 그리는 거에 대해서 헷갈린다든지 애매한다든지 이러는 순간 이제 고등학교 수학은 쉽지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그래프를 이제 그리라고 시키면 애들이 그런 애들이 있어요. 뭐 그래프를 대충 외워서 그리고 뭐 한 3번, 4번 그린 다음에 다 그렸어 넘어가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수학은 망했어요. 그 친구들 뭐 선생님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고등학교 때 뭐 그래프 몇 개 그렸습니까? 몰라 셀 수가 없어요. 선생님도 한 수만 개는 최소 그렸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리 조금 그렸어도 지금 선생님 때도 그렸다는 거 합치면은 몰라요 10만 번이 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함수를 엄청 그려야 되는데 근데 많이 그리는 애가 잘하겠죠? 잘하겠지만 그리고 외워서 그리는 게 아니라 어떤 원리로 그려지는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려야 돼요. 근데 대부분 애들이 대충 그려요. 외우죠 대충. 1차 함수라는 거는 일단 함수를 배우지 않았지만 1차식으로 표현된 함수를 우리가 1차 함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먼저 다항함수를 정의합니다. 다항함수는 뭐냐?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우는 다항함수는 총 4가지가 있어요. x가 어느 자리에 있는 거냐? x가 분자 자리에 있는 거. 첫 번째 1차 함수 이런 거. 두 번째 2차 함수 최고차항이 2차인 거. 여기까지는 배웠죠?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 또 3차 함수 엄마이까 그 다음에 4차 함수까지 배우게 될 겁니다. 여러분. 자, 이런 식으로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를 배우는데 정말 미안하지만 여기까지 배우는 것과 이 다음에 배우는 거는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져요. 완전히 그냥 그리는 방법에 그냥 완전히 그 개념이 완전 달라져요. 그래서 이 3차 함수, 4차 함수는 어디를 배워야 되냐면 미분을 배워야 돼요. 미분을 배우지 않으면 그릴 수가 없어요. 슬프지만. 그래서 우리가 고1 때까지는 고2 때 미분을 배우기 때문에 이 부분만 정확하게 알아도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래프 그리는 방법이 크게 바뀌는데, 자, 이 1차 함수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고 나한테 물어본다면, 단연코 A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A를 여러분 뭐라 불렀죠? 이 A를? 1차 함수에서? 이 A를 뭐라 불렀죠, 여러분들은? 기울기. 그럼 이제 내가 먼저 물어보는 거죠, 이제. 수학 못하는 애한테 기울기를 물어보면요. 되게 희한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기울기, 제일 많이. 우리 기울기가 뭐냐 물어보면 이제 기울어진 정도요. 뭐 이런 거 맨날 나옵니다. 뭐 이제 애들 대부분 대답하는 게 어느 정도 기울어졌을까?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제 마음은 거예요. 수학적으로 성윤아, 기울기 뭐라고 정의합니까? 그래, 이게 나와야죠. 그럼 이제 이게 뭔 소리냐를 알아야 돼요. 3단계 더 가서. 자,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인데 이게 그럼 뭔 소리냐? 이게 대체 뭐를 의미하는 것까지 알면은 이제 조금 수학 공부 좀 했다. 대부분 여기서 이제 끝나거든요. 이게 뭔 의미인지 몰라. 저게 뭔 의미일까를 이제 알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고민해보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이게 뭐야 대체? 이게 기울기라는데 이게 뭘까? 뭔 것 같아? 우리 자기는 저게 어떤 의미인지 나는 뭐 얘기할 수 있다.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 과연 뭘 구한 건지 난 정확히 알 수 있다. 그 그래프에 두 점이 있어요. 이 점에서 이 점까지 x는 얼마나 정하고 x는 얼마나 정하고 y는 얼마나 정하고 이제 보통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이제 수학을 잘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정의를 했을 때 그걸 자기가 어떻게 이해하는지가 되게 중요해. 되게 중요하다고. 내가 예를 들어 볼게.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 2x 더하기 5야. 그럼 이제 이게 2가 기울기라는 거 다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럼 저 2의 의미가 뭐냐? 이게 2의 의미가 뭐냐면
x가 1 증가할 때 y가 얼마 증가한다? 2 증가한다. 그러니까 x가 1 증가할 때 얼마를 증가하는지를 구하기 위해서 표현한 게 바로 얘인 거야. 그러니까 이거 봐봐. x가 2 증가할 동안에 y가 6을 증가해. 그럼 이게 x 증가량을 나눈다는 얘기는 뭐냐면 단위 증가량, x가 1 증가할 동안 y가 얼마만큼 증가하는 거를 구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기울기 2라는 얘기는 x가 1만큼 증가하면 y가 얼마 증가한다? 2 증가한다. 이게 기울기가 3이면 x가 1 증가할 동안 y는 얼마 증가한다? 3 증가한다.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 기울기라는 거는 x가 1만큼 증가할 때 y가 얼마만큼 변하냐를 나타내 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알겠지만 이 기울기라는 게 2차 함수에서는 전혀 나오지 않아요. 나는 2차 함수에서 기울기를 들어본 적이 있다. 있는 사람 있어요? 없죠. 왜냐면 2차 함수는요, 기울기가 일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봐봐. 지금 1차 함수, 직선 모양인데, 다 알겠지만, 얘는 어떤 두 점을 잡더라도 다 기울기가 일정해요. 기울기가 변하지 않아. 1차 함수는 기울기가 변하지 않는 거야. 근데 2차 함수는요, 기울기가 계속 변해요. 그러니까, 기울기라는 거를 우리가 언급하지 않죠. 2차 함수에서 기울기를 언급한 적은 없을 거예요. 다 뭐 아래로 볼록이냐, 뭐 위로 볼록이냐 이런 얘기는 했겠지만 기울기 나온 적 있어요? 없죠. 왜냐 기울기가 전혀 중요하지 않아. 왜냐 기울기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매번 바뀌어요. 그래서 이 1차 함수에서는 누가 되게 중요하냐? 이 기울기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보자면 이런 거죠. 기울기가 2가 됐다는 얘기는 결론은 이런 거야. x가 1 증가할 때 y는 얼만큼 증가한다? 2씩 올라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거라는 거죠. 이렇게 1 증가할 때 2 증가, 1 증가할 때 또 2 증가, 1 증가할 때 2 증가. 계속 이렇게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기울기의 의미를 알면 이 기울기가 양수였다. 양수였다. 그러니까 x의 증가하는 방향은 다 알겠지만 x의 증가하는 방향이 어느 방향이죠? x의 증가하는 방향은 그래프에서 오른쪽이에요. 증가한다고 표시도 해주잖아요. 우리가 좌표평면 그릴 때 y도 어디로 증가하는지 다 표시하죠. 위로 증가한다고 다 표시해요. 뭐 사람이라면 y 값은 위로 가면 증가하고 x 값은 오른쪽으로 가면 증가해요. 그리고 요거 x축을 우리가 방정식으로 뭐라 부르냐라고 한다 그러면 뭐라 부르죠? 준영? y는 0. y는 0. 왜 y는 0을 부르죠? y는 0이니까. y 0인 점들 다 연결해서 y는 0인 거예요. 진짜예요. 여기 다 보셔야겠지만 이게 다 y가 0인 거예요. 여기가 뭐 마이너스 뭐 1,0 여기 마이너스 2,0 다 y가 0인 점들을 연결해서 y는 0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방정식이죠. 등호가 있어야 돼, 방정식은. 그럼 x축은, y축은 뭐라고 부르겠죠? 당연히 x는 제로라고 부르겠죠. 근데 이제 여러분 다 기본적으로 알겠지만 x축, x가 0이 y절편이란 말이야. y축이란 말이야. 그래서 x가 오른쪽으로 가면 이쪽 영역 기준으로 이쪽 영역은 x가 0보다 큰 거예요. 왜냐? x는 오른쪽으로 커지니까. 이게 0이잖아. 0의 기준으로 오른쪽이면 양수고 왼쪽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왼쪽에 있으면 음수가 되겠죠. 그래서 x가 증가하는 방향은 다 오른쪽이에요. 오른쪽으로 증가하고 있는 거지. 쭉. 그 다음에 y 값은 당연하겠지만 이게 y는 0이니까 요 위에 있으면 y가 0보다 큰 거고 밑에 있으면 y가 0보다 작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울기의 정의만 알아도 x의 증가량은 오른쪽으로 가면 플러스일 거란 말이에요. 다 오른쪽 기준으로 삼아요. 그때 y가 위로 가면 y 증가량은 플러스가 될 거예요. x가 오른쪽으로 갈 때 y가 위로 가면 플러스가 되죠. 이런 그래프가 나오죠. 근데 x가 오른쪽으로 갈 때 y 값이 마이너스가 되면 증가량이 밑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플러스 방향 반대 방향이니까. 그 그래프가 이렇게 되죠. 당하겠지만. 그래서 이 기울기의 부호에 따라서 우리가 당연하겠지만 그래프의 모양을 알 수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야. 엄밀하게 말하면 이게 a는 0이 되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a가 0이 되면 사실 1차 함수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무슨 함수라고 부르죠? a가 0이면? a가 0이면 우리 뭐라고 부르죠? a가 0이면 y는 b니까 상수함수라고 부릅니다. 상수함수라고 불러요. 뭐 y는 1, 뭐 y는 2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상수함수라고 부르죠. 이게 근본인 거죠. 그래서 A가 되게 중요해요. 기울기가 엄청나게 중요하고 이 기울기가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상당히 미친 듯이 나와요. 이 기울기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게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힘들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기울기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B를 우리가 뭐라 부르죠? B를 뭐라 부르죠, 우리가? Y절편. 그럼 왜 Y절편이라 부르냐? X가 0일 때, Y절편을 우리가 정확히 정의할 때 뭐라 정의하냐? Y축과 만나는 점이에요. 그래서 Y축과 만난다는 거는 당연하겠지만 X좌표가 몇일 때죠? 0일 때야. X가 0 들어갈 때 Y 값을 구하면 되는데 X가 0 들어가면 Y는 B죠. Y절편인 거죠. 그러면 당연하겠지만 이걸 확장시켜버리면 여러분들이 뭐 2차 함수에서도 이렇게 Y절편을 구하라고 한다고 치면 X에다 뭐만 대입하면 되는 거죠? 0 대입하면 나오는 거죠. Y는 C니까 C가 Y절편이었겠다. 뭐 안 배웠겠지만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Y절편이 없겠죠. 이런 건 이제 처음 봤겠지만 이제 뭐 나중에 유리함수라고 부르는데 X에다 0을 대입해요. 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Y절편은 없겠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Y절편을 의미하는 게 뭐냐? Y축과 만나는 점이니까 X가 0일 때 무슨 값을 구하면 돼? Y 값을 구하면 돼요. 그럼 X절편도 똑같겠죠. X절편은 뭐랑 만나는 점이니까 당연히지만 X축과 만나는 점이니까 X축이 Y는 제로이기 때문에 Y가 0일 때 뭐를 구하면 된다? X값을 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또 되게 중요하죠. 이 X절편이 또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자면 우리가 이 1차 함수라는 거는 크게 보자면 기울기랑 뭐를 찾는 싸움이냐면 Y절편을 찾는 싸움인데 그 중에서 Y절편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1차 함수의 모양을 크게 보자면 몇 가지로 나눌 수가 있냐면 크게 보자면 4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B가 0일 때까지 하면 6가지가 되겠네요. 나는 6가지로 많이 보는데 첫 번째 뭐냐? A가 0일 때, 0보다 클 때. 두 번째는 A가 0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이제 B는 0도 가능하기 때문에 B가 0보다 클 때, 이 상태에서 이제 B가 0보다 클 때, B가 0일 때, B가 음수일 때 나눌 수 있겠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B가 양수일 때, B가 0일 때, B가 음수일 때라고 해서 총 1차 함수 그래프는 총 몇 가지로 나눠진다? 6가지로 나눠진다고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모양만 보더라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래프가 펴져 있으면 이제 A가 양수라는 얘기는 다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죠?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얘가 이제 A도 양수고 B도 양수이죠. Y절편도 0보다 커야 되니까 만나는 점이니까 또 요게 이제 A가 양수, B가 0이고 요렇게 그려지면 A는 양수, B가 음수이고 이런 정도는 이제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야 되는 거지. 이제 보자마자 이런 것들은 이제 심심할 때 물어보는 거고 그때 특히 이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뭐냐? 요거죠? X가 이렇게 증가할 때 X가 증가할 때 Y 증가하는 거. 이게 X 증가하는 분의 Y 증가량인데 여러분들 이제 이걸 언제 배웠죠? 또 이 X 증가량 Y 증가량이라는 건 또 뭐로 배웠죠? 기울기로도 배웠지만 삼각비에서 또 뭔가 배웠죠. 안 배웠나요? 여기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도 쓸 수 있겠지만 X 증가량 Y 증가량이 바로 탄젠트가 됐죠. 나중에 탄젠트. 그래서 이게 기울기가 나중에 이제 미친 듯이 엮여요. 거의. 그리고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고1 때 미친 듯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저 기울기라는 개념 자체가 엄청나게 많은 곳에서 응용이 되면서 거의 이제 좀비처럼 이제 우리를 이제 따라다닐 거예요. 언제까지 따라다니냐? 고등학교 내내. 수능 보기 전까지. 수능 볼 때까지라고 할까요? 하여튼 이 기울기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기울기의 개념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뭐 슬프지만. 그 다음에 이제 음수일 때는 그러면 이제 또 6가지 모양이 나오겠죠. 여러분들 다 알겠지만. 이렇게 나오면 A가 음수, B는 양수. 이렇게 되면 A가 음수, B는 0. 이렇게 되면 A는 음수, B도 음수. 그래서 총 6가지 모양으로 나누어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항함수라는 거는 X의 차수에 따라 가는데 X가 다 어디에 있어야 되면 분자에 있는 거야. 분자에 있는 거야. 이게 분모에 있으면 이건 다항함수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X가 분자에 있으면서 이 X의 차수에 따라서 최고차항이 1차면 1차 함수, 최고차항이 2차면 2차 함수, 3차면 3차 함수라고 부르는 거죠. 나중에 이렇게 분모에 있는 거는 우리가 유리함수라고 따로 배워요.
안 배우는 게 거의 없어요. 일단 뭐 중요한 건 그래서 이 함수에 대한 정의부터 정확히 아시고 이제 가셔야 되겠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134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죠. 특히 a가 0이 돼버리면 다항 함수 중에서도 상수함수라고 부른다.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래프 개형들을 보면서 파악하는 문제가 135페이지, 136페이지, 137페이지까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똑같은 문제예요, 사실. 알고 보면.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요 첫 번째 거라고 해볼까요? 첫 번째 거? 요거야. 그럼 얘가 지나가는 4분면은 뭐냐?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을 지나간다. 이 3번 그래프가 지나가는 4분면은 뭐냐? 1, 4분면, 3, 4분면, 4, 4분면을 지나간다. 뭐 그런 것까지 해가지고, 2차 함수 그래프에 관련된 내용들이 137페이지까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결론은 우리가 이 그래프를 알려면 결론은 기울기의 부호랑 뭐만 알면 끝난다? y절편의 부호만 알면 1차 함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다. 그리고 기울기의 의미를 아는 게 이게 복습할 내용입니다. 너무 어려운 건 아니죠? 자, 그러면 이제 남은 시간 동안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쭉 풀어보시고 아주 기본적인